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도 당해봐 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말로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너도 당해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피해를 당했답니다. 네, 이게 있어야지 이제 너도 당해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당연히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 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되는 거죠. 내가 피해를 받았다. 네, 어떤 걸까요? 네, 내가 가진 것을 잃었다가 되겠죠. 네, 내가 가진 것을 잃었다.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을까요? 내 몸, 또 내 마음 이런 게 있겠죠. 또 내 일, 내 자리, 내 명예, 내 재산 또는 내 가족 이런 걸 잃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요, 요새는 그거 말고도요, 관계 피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피해라는 건 뭐냐면은 남하고 관계를 하면서 내가 받게 되는 당했다 이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부당한 처우나 대접을 받았다. 아니면은 내가 따돌림을 받았다.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거죠. 내가 배신을 당했다. 누구랑 잘 지냈는데 뭐 남친이든 여친은 잘 지냈는데 제가 나를 배신했다. 이런 거죠. 아니면은 뭐 배신은 아니더라도 나는 좋아했는데 나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뭘 느끼겠어요? 네, 이거는 내 몸의 피해 또는 뭐 내가 가진 것의 피해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내 마음의 상처입니다. 내 마음이 아픈 거죠. 뭐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은 자존감을 잃었다,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내가 당했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 이건 이제 어떤 걸까요? 네, 내가 아프잖아요. 네, 내가 아프니 마음이 아프니 너도 그만큼 아파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너한테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을 이제 복수심 또는 앙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것 갖다가 복수 또는 보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수 또는 보복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머리에 떠올리는 게 뭐겠어요? 예, 바로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만큼 너도 똑같이 받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동해보복법, 고래로부터 나왔죠. 한무라비 법전에도 이제 써 있습니다. 동해, 같은 해에 대해서 같은 해로 보복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러한 너도 당해봐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 또는 내가 의존하는 사람, 이 피해를 받았을 때도 똑같이 느낍니다. 네, 그 피해는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의존하는 뭐 지도자가 공격을 받는다,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느끼죠. 아니면은 내가 의존하는 종교, 신이 있다면은 신이 공격을 받았다, 종교가 공격을 받았다,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피해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너도 당해봐에는요, 특정 가해자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되돌리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되거나,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대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닌 딴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사회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 네, 종로에서 누군가한테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화풀이를 못하고 한강 가서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종을 부리면 식칼로 형문을 친다. 형문을 친다는 건 이제 이 고문입니다. 고문의 형태인데 식칼로 치니까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종이 이제 주인이 돼서 다시 종을 부리면은 더 심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애꿎은 사람한테, 사실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은 딴 사람인데 애꿎은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나만? 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교통 위반을 해서 벌금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내가 느끼죠. 근데 왜 나만 받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가해라고 누가 할 수는 없지만은 왜 나만 받냐 그래서 누가 이제 또 교통 위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또. 네, 이거를 갖다 뭐라 그래요? 화풀이 신고라고 합니다. 또는 공익신고라고 하죠. 세 번째는요,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희생양 만들기. 누가 좀 잘못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새 말로 이제 마녀 사냥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죽여놓는 거죠. 네, 화풀이 갖다 거기다 하는 겁니다. 네, 마녀사냥 또는 신상털기,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네, 정말 애꿎은 사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힌 사람은 아닌데요.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닌데 여하튼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희생양 만들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좀 더 한참 더 나가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또는 정치가, 네, 정치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잘못했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잘못해서 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호를 합니다. 네, 이것도 너도 당해봐가 되는 거죠. 내가 당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너가 당한 것 같다가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또는 정말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주 잔혹한 형벌을 갖다가 내가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너도 당해봐의 심리에서 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A한테 당했는데 B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러면 당한 B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A라고 한다면 다시 C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염이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하면 너하고 나 사이에 끝나는데 이건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회 전체가 피해자가 되고 다시 또 가해자가 되는 거죠. 다시 또 피해자가 되고요. 이게 악순환 되는 게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정말 굉장히 흔합니다. 거의 뭐 국민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합니다. 너도 당해봐니까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복수는 어떤 형태를 띨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요, 지적하기죠. 네가 잘못했어 라고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한테 못하면 우리가 뒷담화를 합니다. 모여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어 라고 뒷담화를 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망신 주기 또는 굴욕 주기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제일 흔한 방법이 악플 달기죠. 네, 악플을 통해서 망신을 시키거나 굴욕을 주는 거죠. 그 악플의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망신을 줄 수 있는 굴욕적인 얘기를 많이 쓰나. 두 번째는요, 제가 어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리벤지 포르노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벤지 포르노. 그러니까 이제 애인이 나를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복하기 위해서요, 같이 찍었던 그런 장면을 갖다가 공개를 해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거든요. 복수에는요, 좀 애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상하기입니다. 상상하기. 상사가 나를 괴롭혔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상사가 마시는 커피에 벌레가 하나 들어갔다, 빠졌다, 근데 그냥 먹는다. 뭐 이런 상상을 하든지, 상사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상상을 하든지, 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애인이 나를 배신을 했다. 그러면 애인이 하는 일이 잘못되는 것 같다가 상상을 합니다. 뭐 좀 상상만 하니까 애교죠. 네, 그리고 당연히 직접적으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이제 복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너도 당해봐가 있는데요. 이 너도 당해봐가 실체는 뭘까요? 정말.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선은 내가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피해가 과연 뭘까요? 네,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가 있는데요. 사실 피해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 이걸 갖다가 피해 의식이라고 합니다. 피해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 문제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문제보다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걸 갖다가 문제시라고 하잖아요. 이 똑같습니다. 피해보다 더 크게 내가 더 큰 피해를 느끼는 것. 이걸 피해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피해가 이만큼 있는데 그 정도는 나는 피해가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것을 여유라고 합니다. 어떻게 피해 의식을 느끼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이 나하고 달라요. 네, 다를 뿐인데 같지 않은 거 가지고 내가 피해 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좀 뭐가 불편하겠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졌어요. 이건 경쟁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니잖아요. 경쟁에서 이겼을 뿐이죠. 그런데 나는 피해 의식을 느낍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순 사고예요. 네, 그냥 사고죠. 그런데 이게 누구 탓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왜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때 또 피해의식이 일어나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어떤 분은요, 굉장히 예민한 몸마음을 갖고 있다. 예민한 몸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사실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굉장히 내 몸이 고통이 되거든요. 몸도 고통, 마음도 고통. 네, 이럴 때 또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또는 보통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크게 고통을 받으니까 이럴 때 또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너도 당해봐의 실체는 뭘까요? 네,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잃은 것 중에서 뭘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 중에서 명예, 자부심, 이런 건 되찾을 수 있고요.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잃은 것, 내가 건강을 잃었다든지, 또는 뭐 다른 걸 잃었다든지 하면은 대부분의 것들은요, 찾지 못하죠. 오히려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눈을 갖다가 실명을 했어요. 눈안이 이제 외눈이 됐어요. 똑같이 갚아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도 눈안을 잃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피해자 만들기, 이게 사실은 보복이 된다는 거죠. 이 너도 당해봐는요, 정말 나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네, 왜 스트레스냐? 내가 이제 보복을 생각을 해요. 네, 이 생각하는 게 이게 즐거움일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복수를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자체가 힘든 거고요. 두 번째, 그걸 행동에 옮겨보세요. 네, 그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뭔가를 갖다 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네, 이것도 힘든 거고요. 또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복수를 했어요. 그럼 저 사람이 또 가만히 있어요? 네, 또 그 결과가 또 힘들어집니다. 또 다시 보복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또 힘든 거죠. 복수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내가 후회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것도 또 힘든 거죠. 네, 죄책감 뭐겠어요? 이거, 복수라는 건 한번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죄책감이 오는 거죠. 또 여기서 안 끝납니다. 아까 제가 이 피해와 가해는 전염이 된다 그랬잖아요. 또 내가 복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나를 또 가해를 해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게 복수의 실체입니다. 자, 너도 당해봐의 실체가 이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너도 당해봐 보다는요. 닥터가 제안하는 것은 너도 이롭게 나도 이롭게입니다. 그러니까 이롭게 하기라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에는요, 모두 네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겠죠. 그 다음 좋은 게요, 나는 이롭고 너는 해롭고 거나, 아니면은 나는 해롭고 너는 이롭고 거나. 제일 나쁜 건 뭐겠어요? 네, 당연하죠. 나도 해롭고 너도 해롭고, 이게 제일 나쁘죠. 주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게 가장 많이 일어나나. 누구나 원하는 것은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요, 너도 해롭고 나도 해롭고, 이게 가장 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닥터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나를 알기입니다. 도대체가 혹시 내가 예민한가? 내가 피해를 갖다가 피해의식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네, 이걸 먼저 파악해 보라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요, 피해보다는 피해의식이고요. 정말 피해라면은요,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의식이라면은 이게 참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보복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마음을 아파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피해 가해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네, 거기보다는요, 거기에다가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쏟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하기, 일어난 피해는 그냥 피해로서만 끝내고, 이게 나를 이롭게 하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사람이 됐던, 아니면은 이 사회가 됐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남을 제대로 알기입니다. 그 남이라는 건요, 대부분은요, 나를 가해했다기보다는 그냥 나하고 다를 뿐이거든요. 네, 그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남 알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그 사람 자신이 피해자였어서, 이미 누구한테 가해를 받아서, 아니면은 한 사람으로서 부족해서,
네, 뭐 말을 잘못한다든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사람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사람한테 보복해 봐야 이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남 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 이롭게 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남이 어떻다는 걸 알면은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용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남이 그런 거죠. 네. 그냥 남이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요. 정 필요하다면은요, 네, 그냥 용서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피해, 가해, 악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거 끊기를 하는 게, 남을 이롭게 하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내가 가해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그래도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어요? 네. 물론, 이롭게 하기 중에서 남이 계속 나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맞서기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떠세요? 너도 당해봐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나의 피해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가해를 하는 것보다는요, 악순환을 끊고 이롭게 하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